오랜만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 변화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근육, 관절, 척추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전에서 무엇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근육은 잘 작동하고 다른 근육은 방해받을까요? 모두가 파시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파시아는 일종의 막으로 꽤 단단하고 어떤 부위에서는 두껍기도 하고 어떤 곳은 더 얇기도 합니다. 이 파시아가 각각의 근육을 감싸고 있습니다. 각 근육마다 파시아로 된 일종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근육은 다른 근육과 파시아 케이스로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근육을 막이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자르거나 먹을 때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저는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씹기 힘들고 뭔지 모를 이상한 것들이 나와서 도저히 씹을 수 없어서 예를 들어 개나 다른 누군가에게 줘야 했던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결국 모든 근육은 이런 근막으로 덮여 있고 각각의 근육은 근막성 주머니 안에 있어서 즉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더 이상 근육 조직이 아니고 다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육보다 탄력이 덜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이 근막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막성 주머니가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주고 근육을 지지해줍니다. 이 덕분에 근육이 유지됩니다. 각 근육마다 이런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 근육이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에도 역시 자기만의 근막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근막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는 근육 자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근육을 하나로 묶어주는 근막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근육을 함께 연결해 줍니다. 여기에서. 그럼 이 근막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근육을 서로 분리해 주는 것 외에도 이 근막들은 움직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할 때 근육의 수축뿐만 아니라 근막도 움직입니다. 근막은 특정한 움직임을 하며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고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막의 주요 움직임은 바로 이 미끄러짐입니다. 즉, 움직임 과정에서 근막이 팽팽해지면서 약간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것이 증후군으로 여겨졌습니다. 좌골신경 증후군,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불렸던 것이 지금은 신경이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근막이 당겨진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사람이 몸을 숙이고 다리를 곧게 들어 올릴 때 뒷부분에서 당김을 느끼는 것은 다리 뒤쪽 표면의 근막입니다. 결국 지금은 이 근막이 실제로 그렇게 당겨진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근막의 긴장은 근막의 미끄러짐이 방해될 때 발생합니다. 즉, 정상적으로는 이 표면 근막이 위쪽을 따라 이어집니다. 각 근막 주머니마다 그렇습니다. 근막은 미끄러져야 하며 특정 부착 지점이 있지만 움직일 때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막이 어떤 부분에서는 근육이나 뼈막 같은 것과 서로 달라붙기 시작하는 부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미끄러짐이 방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사람이 움직일 때 근막이 이렇게 쭉 늘어나서 이런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바로 이 부위에서 근막의 미끄러짐이 방해를 받아서
이곳에서 근막이 고정되어 버린 겁니다. 근막 길이가 다리를 펴기에 부족해 긴장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이 부위가 당기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즉, 뭔가를 근육을 늘리고 싶어질 텐데 근육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근육이 늘어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정된 부위는 늘어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쪽이 당기고 늘어나며 이곳에서 근육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육이 제대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야 합니다. 즉, 근육이 잘 미끄러져야 합니다. 이렇게 근막이 고정되는 부위들은 주로 근막의 층 사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근육이 다른 근육 옆에 위치해 있을 때, 이 근육들은 서로에 대해 움직여야 합니다. 즉, 움직임 중에 근육들도 서로에 대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견갑골을 뒤로 움직이면 광배근이 앞톱니근보다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일 때도 광배근이 앞톱니근보다 앞으로 미끄러집니다. 즉, 한 근육이 다른 근육의 특정 움직임을 합니다. 만약 이런 움직임이 방해받거나 근육 사이에 유착이나 섬유화가 생기면, 즉, 단단한 결합 조직이 발달해서 이런 미끄러짐을 방해하게 됩니다. 어디선가 길게, 어디선가 가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근막이 다른 근육의 근막에 대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미끄러져야 합니다. 어떤 부위에 섬유화나 유착 과정이 생기면 이런 미끄러짐이 방해받아서 두 근육이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인접한 근육이 있다고 할 때 하나는 대퇴직근이고 옆에는 대퇴의 광근, 그리고 그 옆에는 내전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퇴직근, 대퇴의 광근, 그리고 대퇴의 내전근 사이에 유착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뭉쳐지면서 한 근육이 다른 근육에 대해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즉, 근육들이 각각 따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 섬유화가 생기고 유착이 발생하면 이 근육들이 하나의 근육처럼 움직이기 시작해서 움직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퇴직근과 여기 바깥쪽 대퇴의 외측 광근 사이에 유착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이 바깥쪽에서요. 이제 사람은 다리를 곧게 들 수 없습니다. 대퇴직근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근육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옆 근육이 작용해 움직임이 약간 옆으로 갑니다. 허벅지 안쪽을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그 부위에 유착이 생기면 오히려 다리가 너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다리 자세가 형성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이런 다리 자세가 형성되고 그 자세에 익숙해져서 움직이고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착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근막의 움직임이 방해받고 계속 움직임이 이어지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어느 한 지점에서 근막이 고정되거나 미끄러짐에 문제가 생기면 근막이 당겨지기 시작합니다. 근막이 당겨지면 찢어지기 시작하고 찢어지는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염증이 자주 발생하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충분히 회복될 시간이 없습니다. 염증이 발생한 후에 그 염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즉, 찢어짐이 생겼다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세포들이 모여 염증을 일으킨 후 재생되어 함께 회복됩니다. 즉, 그곳에서 섬유낭세포, 섬유세포, 섬유아세포, 섬유파글세고 등이 모두 제 역할을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염증 과정이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이 메커니즘이 깨지고 필요한 세포들 대신에 근막 자체에 딱딱한 결합성 흉터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조직이 모든 것을 서로 붙여버려서 유착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근막층들이 붙어 유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층들이 결합되어 이제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함께 움직입니다. 한 근육은 고정되고 다른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합니다. 유착이 생기면
한쪽이 수축하기 시작하면 다른 쪽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기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즉, 유착 과정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근육의 움직임을 개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생기면, 예를 들어 유착 과정이나 삼각근 같은 경우, 이 근육에는 트리거 부분이 있는데 중간 다발은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고 앞쪽 다발은 팔을 앞으로 움직입니다. 앞쪽과 중간 삼각근 사이에 유착이 자주 생기고 그러면 팔이 습관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두 근육을 함께 씁니다. 그리고 인접한 근육들 사이에 있는 이 섬유증을 기계적으로 제거한 후에 사람이 다시 각 근육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특별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립된 운동이 아니라 바로 복합적인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고립된 운동이 바로 이런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다리를 앞으로 내디딜 때 올바른 움직임의 조합, 섬유층의 긴장, 근막의 긴장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막이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당겨진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올바른 근육이 아니라 잘못된 근육이 작동하게 되고 근막의 긴장으로 인해 근막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다른 근육들이 움직임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요.